네, 2024년 결혼 비용 리포트를 보면요. 예식장 대관비 평균 1,283만 원, 스드메 비용 약 479만 원, 혼수 준비비 2,615만 원, 예단 566만 원, 예물 530만 원, 결혼 준비에 드는 평균 비용이 6,298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 2년 전부터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쓰잖아요. 에너지도 다 쓰는데 막상 결혼식 당일, 그 결혼식 30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신랑 신부님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내가 투자한 6,298만 원,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결혼식 당일의 그 짧은 30분입니다. 이걸 누가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이 6,298만 원, 누군가에게는 6억처럼 굉장히 값지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600만 원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회자가 결혼식 사회자를 맡느냐,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일대 단 한 번 있는 결혼식, 그렇다면 어떤 결혼식 사회자를 섭외해야 될지 명확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으시죠? 정말 친해서 신랑 친구에게 결혼식 사회를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신랑 신부가 굉장히 난감해할 법한 그런 막 장난을 일생일대 결혼식에 막 하는 거예요. 뭐 신랑님, 뭐 신부님 첫사랑입니까? 만세 삼창 해보시죠. 장인어른 앞으로 가셔서 막 뿌잉뿌잉 해보세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결혼식장에서 보고 들은 겁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싸해졌겠어요. 혹은 너무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막 이런 장난도 없지만 상대적으로 이 친구는 전달력이 좀 약한 겁니다. 되게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지만 웅얼웅얼거려서 잘 들리지도 않고, 결혼식 끝났더니 주변 친구들이 나 뒤쪽에 앉아서 사실 잘 안 들렸어, 이런 후기를 듣는다면 와, 내가 진짜 이렇게 결혼식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내 30분이 그렇게 끝나버리면 너무나 속상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사회자 고민 없이 그냥 예식장에 예약을 했더니 베뉴에 예약된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자를 그냥 쓰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혹은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그냥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에 사회자를 찾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뭔가 내 결혼식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당일날 그냥 예식 몇 분 전에 잠깐 와서 식순 이렇게 할게요 정도 체크하고 그냥 결혼식이 시작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 결혼식인데 주인공 이름만 바꿔버리면 그냥 나머지는 다 똑같아져 버리는 그런 마치 공장식에서 찍어낸 결혼식이 되어버린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 일생일대 한 번의 결혼식인데 진짜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은지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6,298만 원. 그래서 결혼식 사회자는요, 정말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됩니다. 신랑 신부의 스토리를 과하지 않게 적당선에 맞춰서 잘 녹여내면서, 그리고 또 결혼식은 신랑 신부뿐 아니라 양가 혼주님의 축제잖아요. 양가 혼주님의 니즈도 잘 반영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축 가라앉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방방 뛰어서도 안 되는 그 적절한 온도가 있을 거예요. 본식 스냅, 그리고 영상 촬영, 이런 분들이 충분히 내 아름다운 순간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이 적재적소의 시간을 잘 벌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저는 이 결혼식 사회자 영역을 정말 자신 있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친하기 때문에, 혹은 그냥 발음만 좋은 사람, 혹은 일방적으로 무난한 결혼식 사회자가 아니라 내 결혼식의 디렉터, 지휘자가 되어줄 그런 결혼식 사회자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난 몇 년간 500회 이상의 결혼식의 사회를 맡아오면서 이런 커스텀, 신랑 신부님의 후기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커스텀, 우리만을 위한 결혼식의 맞춤 결혼식을 잘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사회를 하나의 행사, 하나의 작품처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방식으로 그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500분이 넘는 결혼식 신랑 신부님이 왜 사회자 박현욱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3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전 미팅 필수 진행을 통해서 신랑 신부가 원하는 톤 앤 매너, 그 온도에 맞는 맞춤형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결혼식을 대하는 신랑 신부님의 니즈가, 기대가 다 달라요. 사전 미팅을 하다 보면 우리는 결혼식이 그냥 포멀했으면 좋겠고요, 깔끔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빨리 이걸 해치우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결혼식에는 마치 축제와 같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객분, 그리고 특히 양가 혼주님도 조금 더 존재감이 부각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순도 넣어주시고요, 2부 식순 이런 것도 할 거예요 라고 굉장히 또 풍성하게 구성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더욱이 내가 어떤 결혼식의 숙순을 원하는지,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지 모르고 결혼식 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다라는 거죠. 이런 것 또한 사회자가 다 알려드려야 돼요. 사전 미팅을 통해서 어떤 식순이 요새 잘 나가는지,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이거 신랑 신부님 원하시는 그 온도에 되게 적절한 식순이에요. 이 온도 진행하시면 이런 분위기가 보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많이 잘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만들어 두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 다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전 미팅이 끝나면 제가 5가지 문항을 숙제처럼 내드립니다. 그 정보가 있어야 제가 그 스토리를 다 듣고 역시 원하시지 않는 부분은 다 과감히 삭제를 하면서 적절한, 그리고 신랑 신부님이 요청한 온도에 맞게 맞춤형 대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최근 사례입니다. 이 두 분이, 신랑 신부님이 10년의 연애 끝에 이제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이렇게 시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땡땡땡 군과 신부 땡땡땡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21살과 22살 같은 과 CC로 만났고 어느덧 10년차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부로 남은 삶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에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신랑 신부님을 이런 식으로 너무 좀 과하진 않게, 정하지 않게 살짝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객분들 들으면서 내가 참석한 이 신랑 신부가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구나, 최소한 이런 거는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나의 결혼식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축가 부분은 신랑님이 직접 축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신랑님 동선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신부님이 여기 계신 상태에서 진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 신랑님 당황하셔서 물 마실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적당히 시간도 벌어들이면서 신랑님이 직접 축하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도 부여해야겠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신부님과 썸을 타며 연락을 하던 어느 날, 그날은 무려 7시간을 꼬박 밤을 새서 신부님과 통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 중 떨리는 목소리로 좋아한다며 신랑님이 고백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신랑님께서 지금 축가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이 순간 아마 그때만큼이나 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객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신랑님께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냥 축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축가를 맞이하는 신랑님에게 사실 이런 스토리도 있었구나 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돼요? 사회자가 그냥 되게 로프하고 대략적으로 적어주신 신랑 신부님의 인터뷰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중간중간 녹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결혼식, 무조건 경험이 많은 사회자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요, 당일 먼저 가서 리허설도 중요하고 장비, 음향 이런 체크도 잘 해야 됩니다. 일부 결혼식장에는 직원, 매니저가 아니라 알바가 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식장 도우미 알바인 경우에는 그냥 뭔가 이렇게 꼼꼼히 하고 챙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막 이거 체크할게요, 저거 체크할게요 하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귀찮은 듯이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경험이 없으면 이런 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사회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회자의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 빨리빨리 체크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 중간자 역할을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BGM 같은 것도 러브 스토리에 이런 BGM 필요한데 시작할 땐 빵 터뜨려 주시고요. 제가 멘트를 시작하면 소리를 살짝 낮춰주세요. 미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분명 당일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명인데요. 신랑 박진수 군과 신부 김소영 양의 결혼식이었어요. 신랑 아버님이 나오셔서 덕담을 하는 순서였는데 계속해서 신부님의 성함을 박소영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박씨인데 신부님은 김소영이잖아요. 근데 계속 박씨로 부른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하객분들이 그냥 웃음으로써 넘어갔는데 이게 계속 덕담이 길어지면서 반복이 되니까 좀 분위기가 살짝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이대로 넘어가도 되긴 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그냥 평생 일생일대 결혼식이 이름 잘못 불리고 끝났네 라고 이 인식이 영원히 기억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생각하시는 마음에
다음에 아예 성까지 박씨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이 되는 그런 덕담이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끝나고 아버님이 거의 뭐 안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후기도 있고요. 헬퍼 이모님이 드레스를 정리하는 시간 뭐 대략 진짜 뭐 경우에 따라서 10초 더 나가서 20초 이렇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냅 작가님은 계속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비싸게 주고 섭외한 이 스냅 작가님이 내 아름다운 정점을 찍을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면 그냥 내가 읽고 그냥 이 상황 그냥 여기에 갇혀서 크게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식 사회 특히나 뭐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면 뭐 날씨의 변수도 있고요. 막 2부까지 있다면 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님이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결혼식을 만드시려면 경험 많은 사회자가 무조건 필수입니다. 셋째, 과하지 않은 위트 있는 진행입니다. 보통 우리 신랑 신부님이 원하시는 분위기는 여쭤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무 무겁지도 않은데요. 그렇다고 너무 노잼은 아닌 가볍지도 않고 약간 이 적당한 그 느낌을 해주세요. 요약하면 결국 알잘 딱갈센입니다. 알아서 잘 그냥 센스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거든요. 특히나 2부 있는 결혼식의 경우 하객분들이 막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약간 좀 뭔가 서양식스러우면서 약간 파티스러우면서 의미도 있지만 재미도 있는 이런 그 막연한 이미지를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결혼식 사회에 막 소위 말하는 막 레크레이션처럼 막 방방 뛰면서 너무 가볍게 막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적절하게 무게감을 있게 잘 만들어주는 것도 제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제 본업에서 오는 경험에서 오는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대기업, 뭐 삼성,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무수히 많은 대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뭐 세바시나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나 서울특별시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사회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그냥 사회가 아니라 대기업의 사회자 양성 과정을 진행할 정도로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대기업이나 기관에서 원하는 사회자 스타일이 딱 결혼식과 동일해요. 이건 사실 제 입으로 막 자랑하는 것보다 후기를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기 한번 보시죠. 유튜브에 달렸던 후기인데요. 2월 결혼식을 마친 신부입니다. 후기. 여러분 이 정도로 정성스럽게 써주신 우리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써달래도 못 쓸 것 같은데 보세요. 신부님이 정확히 잘 알고 계시죠. 웨딩홀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사회자의 중요성은 놓치는 경우가 많죠. 깨어 있으신 분이었어요. 이 세 가지 포인트 잘 들으세요. 제 자랑입니다. 하나를 말씀드려도 열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고요. 신랑 신부가 어떤 분위기 결혼식을 원하는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캐치한다. 적절히 유머러스하면서 전문성도 놓치지 않는다. 깔끔하고 정확한 딕션 으로 식순에 맞게 강약 조절을 해주세요. 덕분에 하객들 모두가 집중하는 결혼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센스 그 자체에 중간중간 매끄럽게 물 흐르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라고 우리 신랑 신부님이 직접 작성해 주셨죠. 또 다른 후기 볼까요? 사전 미팅이 끝나면 이렇게 몇 가지 숙제가 주어지는데 대본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답니다. 네, 구태여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거 안 여쭤보면 편하죠. 그런데 이런 걸 알아야 신랑 신부님의 온도를 맞춰드릴 수 있어요. 이분 2부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퀴즈와 같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너무 재치 있게 사회 잘 봐주셔서 너무 재밌었다. 최고의 사회자라고 칭찬을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랑할게요. 네, 보통 2부 있는 야외 예식 그리고 뭐 스몰 웨딩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불러주시는 편이십니다. 이 밖에도 이런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 장엄하고 긴 자랑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전 미팅 필수 진행을 통해서 신랑 신부 톤 앤 매너를 체크하고 그 온도에 딱 맞는 맞춤형 결혼식을 진행해 드린다. 두 번째, 돌발 상황이 참 많은 결혼식. 무조건 경험이 많은 사회자가 필요하다. 결혼식 사회 500회 이상 넘는 베테랑 사회자다라는 부분, 그리고 과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르지도 않는 이 적절한 위트 있는 진행이 가능하다, 센스가 있다라는 부분이 제 세 가지 장점인 것 같습니다. 25년도 이미 4월 정도고요. 이미 하반기 예약도 이미 많은 것 같은데요. 실장님 혹시 몇 퍼센트 정도 됐죠? 네, 한 60, 70%가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춤형 결혼식, 당신만의 맞춤형 결혼식을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팁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